이 친구들이 페이팔 공동 창업자들이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우, 뭐다 잘 됐어 보니까. 1번 타자 피터 틸, 2번 타자 맥스 레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페이팔 공동 창업자이고 CTO, 최고 기술 책임자. 페이팔 부정행위 방지에 기여를 했고 4번 타자 페이팔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죠.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일리노이 대학교 친구로 알려져 있어요. 네, 5번 타자 켄 하우리. 이 켄 하우리는 CFO를 역임했고요. 그리고 머스크하고 루크 노스과 일리노이 대학교 친구라고 합니다. 6번 타자 데이비드 섹스. 6번 타자가 저기 있네요. 이 친구가 링크드인, 그 유명한 링크드인을 공동 창업합니다. 8번 타자 링크드인 같이 창업했던 리더 호프만. 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발이 넓은 사람을 알려져 있어요. 리더 호프만이. 같이 데이비드 섹스와 리더 호프만이 링크드인을 공동 창업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30억 달러인가? 3억? 엄청난 돈을 많이 주고 팝니다. 하여튼. 자, 10번 러셀 시몬스. 러셀 시몬스는 이제 2010년까지 옐프 CTO를 역임할 정도로 기술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고요. 11번 자와드 카림. 이 자와드 카림이 실제로 뭘 했냐? 유튜브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스티브 첸과 스티브 첸과 함께 공동 창업한 11번 넘버 11이 스티브 첸과 함께 유튜브를 창업했던 친구예요. 여기 있던 사람은 다 죄다 한가닥해 다. 마피아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페이팔의 주요 핵심 멤버이고 공동 창업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되지. 안 될 이유가 없지. 지금은 이 페이팔 마피아가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의 앨런 머스크, 피터 틸, 러셀 시몬스, 리드 오프만, 루크 노색, 맥스 레버친 이 사람들이 다 관여돼 있습니다. 관여돼 있어서 정부 효율화뿐만이 아니라 등등등등등등을 하고 있어요. 그 여기 보면은 누가 있어요? 제이디 벤스 있죠. 피터 틸의 미스터 캐피털에서 같이 일했어요. 예.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피터 틸과 같이 같은 회사에 있었어요.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어떻게 이 둘 또라이 둘이 만나서 이 실리콘밸리가 아닌 미국 전체, 세계 전체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예. 유튜브, 링크드인, 스페이스X, 옐프, 슬라이드, 클라리온 등등등. 자, 대한민국도 이런 마피아가 조금 있습니다. 피터 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파워그룹 중에 한 명이고요. 가장 센 파워그룹 중 한 명이죠.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이기도 하고 벤처 캐피탈리스트이고 기업가이자 어쨌든 스탠포드에서 철학 전공하고 로스쿨 졸업해서 원래는 로스쿨 졸업하고 예, 법원이죠. 그 캘리포니아 법원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게 합격이 안 돼서 기업가로 틀었죠. 그걸 너무 잘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있었으면 계속 재판과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본인의 진짜 모습은 모르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져요. 98년도에 이제 페이팔 전자결제 시스템이죠. 페이팔 설립하고 2002년도에 페이팔을 상장시켰어요. 4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상장을 시켜서 전자상거래 시대를 열었는데 이때 앨런 머스크랑 공동 창업한 건 아니에요. 앨런 머스크는 자기 회사 엑스뱅크닷컴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 회사랑 합병을 한 거예요. 둘이. 어차피 우리 경쟁하지 말고 서로 좀 파이를 키우자라고 해서 합병을 해서 같은 건물에 있었거든요. 또 이 친구들이. 그래서 둘이 합병을 하고 실제로 회사를 갖다 같이 키운 거죠. 2004년도에 첫 외부 투자를 합니다. 그게 페이스북이었어요. 이 페이스북에 6억 투자하고 거의 60조를 번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완전 초기 기업 때 60억 밸류에 6억 투자해서 지분 10%를 가졌는데 그 지분 10%가 나중에 60조가 됩니다. 네, 지금은 더 훨씬 더 커졌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펠런티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링크드인과 옐프, 뭐
성공한 우리가 흔히 아는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공한 스타트업의 초기에 다 투자해서 페이스북만큼 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함께했던 멤버들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파워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언론에 처음 나왔어요. 2007년도에 페이팔 마피아라는 말을 처음 언론에서 누군가가 쓰면서 회자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벤처캐피탈 파운더스 펀드라고 하는 회사 설립을 하면서 그때 파트너로 참여하기도 하고 파운더스 펀드에서는 스페이스X나 에어비앤비, 옐프, 이 페이팔 마피아들이 창업한 기업이죠. 거기에 다 투자해서 또 피터 틸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학교 교육보다는 학습을 먼저 해라. 예, 학습을 먼저 하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틸 장학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되게 웃기는 게 장학금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대학교를 중퇴해야 돼요. 대학교를 중퇴하고 창업을 하는 조건으로 10만 달러를 지원해요. 그 얘기 뭐냐? 학교에서 배울 거 없어. 학교 때려쳐. 너희들 나와서 제대로 배워. 이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 솔직히. 자, 미래를 향해 도전해라. 여러분한테 남들이 동의해주지 않는 통념은 뭐예요? 사회적인 통념, 그냥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 그냥 다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뒤에서는 그걸 my secret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는데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생각, 기존의 통념, 기존의 관습, 기존의 관행,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에 제가 태클을 걸으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존의 것들,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태클을 걸어라.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태클을 걸어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그냥 받아들이지 마라. 전부 다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의심해보고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천재적인 아이디어보다 더 귀한 건 바로 용기이다. 이런 통념에 앞서 이렇게 이야기를 던질 수 있는 용기. 이런 통념을 깨버릴 수 있는 도전하는 용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에서 결정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거에 가치 있고 어떤 게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고 있느냐. 그게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진보된 미래로 나눠지는데 진보된 미래는 두 가지가 있다. 수평적 진보. 수평적 진보는 효과가 입증된 것을 카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진님이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어. 와, 자동차를 처음 만든 건 뭐야? 0에서 1로 만든 거지. 이거를 수직적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직적 진보. 수평적 진보는 자동차를 유진님이 만든 거를 은정님이 막 카피하는 거야. 카피해서 막 팔아. 그거는 수평적 진보야, 수평적. 1에서 n으로 진보하는 것. 근데 수직적 진보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것. 아무도 한 적이 없는 것들을 실제로 하는 것을 0에서 1로 진보하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는 것을 수직적 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평적 진보는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얘기하고요. 수직적 진보는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술에 대한 기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철학 전공하고 로스쿨, 법률 전공했잖아요. 근데 기술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술 0에서 1, 이거는 수직적 진보. 그리고 1에서 N, 이거는 글로벌화제이션, 카피하는 거. 꼬꼬댁, 우리 꼬꼬댁님이 신약을 개발했어. 암 신약. 세상에 없던 걸 만든 거잖아. 이건 0에서 1이야. 근데 영민님이 이거를 카피약을 이 약을 카피해가지고 제너릭 상품이죠. 카피해가지고 계속 딴 데다 팔아. 이거는 1에서 N인 것이. 그래서 0에서 1과 1에서 N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진보된 그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 0에서 1도 중요하고 1에서 N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이 진보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굉장히 중요하다. 수익적 진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고 통념이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거기에서 0에서 1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자, 한 개의 타자기를 보고 100개의 타자기를 만들었다면 수비님이 명희님이 만든 타자기가 있어. 명희님이 명희 타자기를 만들었어. 그럼 0에서 1인 거지. 0에서 1 수직적 진보를 만든 거지. 근데 이 수직적 진보를 수비님이 잘 만들었네? 카페에다 팔아야지. 이거를 1에서 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수평적 진보. 그래서 한 개의 타자기를 보고 워드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또 새로운 걸 만든 거죠. 그죠? 또 새로운 걸 만든 거야. 기존에 없던 거. 이거는 수직적 진보다. 그래서 수평적 진보와 수직적 진보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킨 주체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소규모 집단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또라이예요, 또라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평균이 없어요. 저도 이제 정기훈 보면 저도 양극단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겠지. 미친놈이지. 평균에 수렴할 생각도 없고 평균에 수렴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신생기업의 가장 큰 장점, 강점은 새로운 생각이라, new thinking, 새로운 생각. 당연시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제발 태클을 걸어라. 여기서 제로에서 원이 만들어진다. 그래야 독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회사는 이 과거에 이런 내용들이 필요 없는 회사다. 자, 행복한 회사는 어떤 회사냐? 행복한 회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독점하는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점하는 회사.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은 남들이 세우지 않는,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남들이 저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지라고 통념에 얽혀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제로 깨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사람들. 그게 아니라 당연한 것을 깨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야 독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게 자기 분야에서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나다움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나다움은 뭐예요? 나만의 고유의 가치잖아요. 나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를 찾고 나답게 살자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 고유한 성질이 너무나 남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 존재만으로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게 독점인 거지.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감히 그 비슷한 제품조차 내놓지 못하는 회사. 구글 같은 회사인 거예요. 구글. 제로에서 원을 이룬 대표적인 회사를 구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과 항공사를 비교를 하죠. 그래서 완전 경쟁, perfect competition이 아니라 독점, 모노폴리 해야 된다. 독점 기업은 시장에 손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죠? 시장에서 손을 쥐락펴락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독점을 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 공급을 안 하면은 수요자는 가격이 점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졸이겠죠. 그래서 스스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뭘 해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회사가 독점 기업이에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 기업을 우리는 막죠.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50% 넘지 않게끔 만들죠. SK텔레콤이 맨날 50%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50% 언더로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네, 망이 털려가지고 개인정보 털려서 50% 언더로 갔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경쟁은 서로 상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본주의는 자본의 축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 경쟁, perfect competition에서는 경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윤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업가들이 명심해야 될 상황이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또 보유하고 싶다면 차별화되지 않는 제품으로는 회사 자체를 만들지를 마라. 제품 자체를 만들지 마라.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차별화에 목숨을 걸어야 생존도 되고 자본 축적이 이루어진다. 그 차별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make a difference 만들려면 나다움이 있으면 difference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시도하는 것만이 나의 경험이고 나의 스토리고 나의 이야기고 나의 컨텐츠이고 나의 프로덕이고 나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다움은 독점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저 매일매일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초월할 수 있는 다른 가지 방법이 있다. 뭘까요? 매일매일 치열한 생존 경쟁을 초월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생존 경쟁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점에서 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경쟁을 피하라는 이야기예요. 경쟁이 필요 없는 아이템으로 사업하라는 이야기예요.
제로에서 원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행복한 기업들은 다들 독특한 문제를 해결해서 독점을 구축했기 때문에 행복했다. 행복한 이유가 딴 게 아니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독점적 이윤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독점을 구축했다라는 것 자체,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책은 피터 틸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본인의 사업하는 거 보면 다 독점하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창조적 독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적 독점. 이게 창조적 독점, 창조적 파괴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창조적 독점이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은 지속 가능한 이유를 만드는 것. 이거를 창조적 독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 제품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줌과 동시에 뭐예요? 지속 가능한 이윤을 창출해내는 것. 이거를 창조적 독점이라고 합니다. 자,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죠? 완전 창조적 독점이죠, 이거는. 애플이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 처음 만들었을 때, 우와, 저게 뭐야? 2007년, 2008년도였죠. 창조적 독점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네핏도 주고, 이윤 창출도 꾸준하게 만들 수 있는 상태. 이거를 창조적 독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쟁이란 그런 뭐냐? 경쟁은 아무도 이윤을 얻지 못하고 의미 있게 차별화되는 부분도 없이 생존을 위해 계속 싸워야 돼. 경쟁이 없는 독점을 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적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피터 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저의 해석입니다. 창조적 독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근데 저 창조적 독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그 기업, 다른 개인으로 말하면 나다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례 원, 닷컴버블 시대 소모적 경쟁 이야기 나오죠. 펫, 똑같아. 패스닷컴, 패스도 수많은 온라인 이 용품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요. 누가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가, 누가 더 멋진 슈퍼볼 광고를 만드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애완동물 용품 시장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외면한 채 경쟁자를 이기기 위한 이거에만 혈안이 됐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죄다 망해서 죄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은 다 공멸했다. 두 번째, 오라클의 경쟁설. 이건 너무 웃겨. 오라클의 CEO가 앨리슨이거든요.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공격적인 사람은 되게 유명하긴 합니다. 이 오라클 출신의 톰 시벨이 시벨 시스템즈, 좀 억양이 좀 그렇긴 하다. 시벨 시스템즈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시벨 시스템즈를 만들었는데, 아니, 밖에 나가서 내가 창업할 수 있잖아. 근데 오라클이 하던 거랑 좀 비슷한 사업이었나 봐요. 아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당연히 그거지. 그런데 그거를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고 경쟁사 인포믹스를 이기자 하고 막 공룡 다니는 길 주의라고 하면서 그 상대편을 조롱하는 광고판 만들고 그리고 인포믹스 엔지니어 이필 파이트라는 사람이 오라클의 일본 사무소장을 빼가자 그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데려오기 위해 개인적인 안가품을 하는 등 이게 과도한 경쟁 싸움이 된 거죠. 레리 앨리슨이 싸움 따구로 유명합니다. 좋은 사례가 아니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경쟁하는 관계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피터 틸은 좀 달랐던 게 이거예요. 이게 문제는데. 예. 피터 틸은 요 엑스닷컴 요 또라이 우리 앨런 머스크 페이팔과 엑스닷컴은 생존을 위해서 합병해 버렸어요. 피터 틸이 경쟁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야 우리 같은 건물에서 똑같은 사업 모델로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우리 합병하자. 그래서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99년도 말에 두 회사는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막대한 싸움을 이렇게 자금을 쏟아붓는 총력전을 펼쳤는데 갑자기 2002년
2000년 2월 닷컴 버블이 이제 붕괴 조짐이 오자 상황이 급변해서 싸우지 말고 우리 합평하자. 그래서 평화, 경쟁의 종식,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승리,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됩니다. 되게 웃기는 게요, 근데 앨런 머스크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거든요. 그때 잠깐 번아웃이 왔어요. 그때 앨런 머스크가 신혼여행 갔을 때 피터 틸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피터 틸을 CEO에서 아니 그 앨런 머스크를 CEO에서 쫓아버립니다. 되게 웃겨요. 야, 이게 피터 틸하고 앨런 머스크 사이도 그렇게 그닥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예. 야,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죠. 참, 이게 신혼여행 간 친구한테 이사회 소집해가지고 쫓아내는 건 좀 그렇긴 해. 그죠? 둘이 이 99년도, 2000년도에 요 두 얼굴입니다. 피터 틸이 6, 7년이고 앨런 머스크가 7년이니까 피터 틸이 좀 더 형인데 사진을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더 형 같긴 하네요. 이때는 머리가 많이 빠졌네. 어쨌든 피터 틸은 경쟁하지 않고 합병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 이데올리기에서 중요한 거는 창조적 독점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쟁은 이 현상에 집중하게 만든다. 애완용품,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앞의 경쟁자를 이기는 거에만 집착하게 돼서 자원 낭비와 공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쟁은 가치 창출이 아니라 파괴다. 오라클처럼 상대를 깎아내리고 인력을 빼앗는 파괴적인 행위로 변질이 된다. 페이팔하고 엑스닷컴이 계속 싸웠으면은 거기도 난리 났겠죠, 그죠? 그리고 경쟁은 사람에 대한 집착이고 독점은 가치에 대한 고민이다. 저는 제가 이걸 쓰면서 제가 재해석한 걸 쓴 거거든요. 경쟁은 사람에 대한 집착이라면은 그 그를 이기기 위한 거죠. 그를 이기기 위한 이거에 대한 집착이라면 독점은 가치에 대한 고민이에요. 가치. 특정 라이벌에 대한 집착으로 이 경쟁을 실제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근데 모노폴리, 이 독점은 경쟁자가 없는 독창적인 나다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피터 틸의 나다움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해석하면서 이 사람도 나다움 끝판왕이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성공은 경쟁을 피하는 것에서 온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독창적인 가치 창출을 통해 경쟁 자체가 무의미한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업에게선 가장 중요하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의 나다운 독창적인 가치를 창출해서 무의미한 무의미한 경쟁이 난무하는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경쟁 자체가 필요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독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장 마피아. 마피아가 되게 제일 재밌었어요. 마지막 14장이랑. 10장과 14장은 둘 다 또라이 이야기입니다. 기업 문화라는 허상. 뭐 이상적인 복지가 있으면 좋은 기업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기업 문화는 실제로 CEO가 만드는 거죠. 팀의 문화는 팀장이 만들고 본부의 문화는 본부장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기업 문화가 복지를 잘해주고 뭐 이게 잘 챙겨주고 이게 아니라 회사의 그 일하는 모습 그 자체인 거예요.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문화인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복지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페이팔, 유대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페이팔이 상장하고 나서 이 상장한 돈을 가지고 페이스북, 스페이스X, 링크드인, 엘프, 유튜브 등을 창업하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 페이팔 마피아가 형성이 된 거예요. 페이팔의 공동 창업했던 애들 다 잘 돼버렸어.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어쨌든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 공동 창업자가 채용을 잘해야 된다.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은 채용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고의 인재를 설득하려면 왜 다른 회사가 아닌 바로 우리 회사에 합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높은 연봉도 중요하긴 하지만 훌륭한 동료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우리 회사의 미션과 비전과 팀이 있다는 거.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 우리 회사가 대체 불가능한 게 왜 대체 불가능한지에 대한 그 이유.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하나의 책임만 요즘에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페이팔에서는 모든 직원이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책임지도록 해서 내부 경쟁을 없애고 성과를 극대화했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12명, 13명이잖아요. 각 사람이 맡은 거. 이 각 사람이 맡은 거는 그 사람만의 일이야. 어느 누구 일도 아니야. 경쟁이 아니지. 그래서 요 사람이 딱 그 일만 맡아서 그 일을 클리어시키면 끝.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하나의 책임.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구성원의 역할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내부 갈등을 줄이고 시너지를 높이는 것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다. 같은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을 모으는 과정. 다시 말하면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 이 인터뷰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 그들의 삶의 궤적들을 보면은 우리 회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문화를 만드는 방법은 최고의 복지가 아니라 최고의 동료를 모으는 것. 채용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다양성보다 동질성이 우선될 때가 있다. 더 다양한 사람들, 그들 뭐 어쨌든 모으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강력한 비전과 문화를 만들어서 비슷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게끔 하는 그 동질성을 갖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최고의 인재는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고유한 미션에 끌린다. 돈 많이 주면 똑똑한 사람이 오겠죠. 근데 이곳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최고의 인재는 원해요. 그래서 그 회사의 대체 불가능한 미션과 그 안에서 자신이 수행할 불가능한 역할에 대해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에 대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최고의 인재를 끌고 오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신, 컬트를 얘기합니다. 컬트. 광신적인 집단이 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부정적으로 들 수 있기는 한데, 피터 틸러의 이야기는 좀 다른데요.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 종종 외부인들한테는 광기가 있는 미친 짓으로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런 외부의 몰희해를 견뎌낼 만큼 강력한 내부적 믿음과 동지애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외부에서 볼 때는 저 또라이들, 저 미친놈들이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그 또라이라고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내부의 결속력, 그 광기 어린 그 집단적인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터 틸은 이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또라이예요, 또라이. 아, 이 사람들 진짜 또라이구나. 세상을 바꾸는데 미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친구들이 페이팔 공동 창업자들이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우, 뭐다 잘 됐어 보니까. 1번 타자 피터 틸, 2번 타자 맥스 레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페이팔 공동 창업자이고 CTO, 최고 기술 책임자. 페이팔의 부정행위 방지에 기여를 했고 4번 타자, 페이팔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죠.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일리노이 대학교 친구로 알려져 있어요. 네, 5번 타자 켄 하우리. 이 켄 하우리는 CFO를 역임했고요. 그리고 머스크하고 루크 노스과 일리노이 대학교 친구라고 합니다. 6번 타자 데이비드 섹스. 6번 타자가 저기 있네요. 이 친구가 링크드인 그 유명한 링크드인을 공동 창업합니다. 8번 타자 링크드인 같이 창업했던 리더 호프만. 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발이 넓은 사람을 알려져 있어요. 리더 호프만이. 같이 데이비드 섹스와 리드 오프만이 링크드인을 공동 창업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30억 달러인가? 삼 엄청난 돈을 많이 주고 팝니다. 하여튼. 자, 10번 러셀 시몬스. 러셀 시몬스는 이제 2010년까지 옐프 CTO를 역임할 정도로 기술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고요. 11번 자와드 카림.
이 자와드 카림이 실제로 뭘 했냐? 유튜브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스티브 첸과 스티브 첸과 함께 공동 창업한 11번 넘버 11이 스티브 첸과 함께 유튜브를 창업했던 친구예요. 여기 있던 사람은 다 죄다 한가닥해 다. 마피아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페이팔의 주요 핵심 멤버이고 공동 창업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되지. 안 될 이유가 없지. 지금은 이 페이팔 마피아가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의 앨런 머스크, 피터 틸, 러셀 시몬스, 레이드 오프만, 루크 노색, 맥스 레브친 이 사람들이 다 관여돼 있습니다. 관여돼 있어서 정부 효율화뿐만이 아니라 등등등등등등을 하고 있어요. 그 여기 보면은 누가 있어요? 제이디 벤스 있죠. 피터 틸의 미스터 캐피털에서 같이 일했어요. 예.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피터 틸과 같이 같은 회사에 있었어요.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어떻게 이 둘 또라이 둘이 만나서 이 실리콘밸리가 아닌 미국 전체, 세계 전체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예. 유튜브, 링크드인, 스페이스X, 옐프, 슬라이드, 클라리온 등등등. 자, 대한민국도 이런 마피아가 조금 있습니다. 예. 삼성 SDS에서 나왔죠. 사내벤처로 나온 게 NHN, 네이버죠, 네이버. 그래서 이 김정호란 분이 이분이에요. 김정호란 분이 이분이고 베어베터를 창업했죠. 발달장애인들 돕는 회사. 예, 네이버 공동 창업자인데 2012년도에 나와서 베어베터를 창업했고 카카오 김범수와도 인연이 있는 분이었죠. 그리고 브라이언 임팩트 신임 이사장의 무호수로 선임되기도 했고요. 이혜진 이분이죠. 이렇게 관련돼 있는 분, 이분들이 실제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삼성 SDS에서 나와서 사내벤처로 했던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 출신 스타트업 보면 뭐 팀블라인드, 미네인지 그룹, 이 포리투닷, 이 포리투닷이 현대자동차에 거의 6천억에 인수됐죠. 기술 기반의 기업입니다. 네이버의 CTO였어요, 이분이. 김민석, 스마트 스터디. 이 스마트 스터디 뭔지 아시죠? 핑크퐁, 베이비샥, 예, 스마트 스터디. 김병철, 업스테이지 여기도 굉장히 컸죠. 업스테이지 대표인데 김성호는 홍콩 과기대 교수였죠. AI 회사 만들었고 김정호 대표, 김한나, 그립 들어보셨죠? 라방하는 거. 카카오에 2,100억에 인수됐던 2,100억에 엑시트했던 그다음에 카카오 VX 문태식, 넵튠, 정욱, 콜라비, 천세희 더 잘한 컴퍼니 천세희 이사. 천세희 이사는 네이버 출신이기도 하지만 배달의 민족 창업자 멤버이기도 합니다. 예. 카카오 출신 남의 집 망했어요. 망했다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의 집 그다음에 컬처 히어로 생활연구소 연현주 대표 이 생활연구소가 잘 되고 있긴 하죠. 그죠? 마카롱 팩토리 안전가옥 튜닙 타임트리 박차진 타임트리 그다음에 뭐 다 비슷하네요. 네. 그다음에 양사 출신 양쪽 다 당근마켓 당근마켓과 이 두나무 업비트죠. 두나무가 카카오 네이버 출신이 나온 회사입니다. 트리플 베이스 인베스트 운칠기삼 호갱노노 김상민 다 네이버 카카오 출신들이에요. 자 배달의 민족 창업가들 김봉진을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 같이 창업했던 사람들입니다. 윤현준, 김수건, 조성우, 민금채, 김봉진, 최정희, 이진복. 김수건, 이분은 트립스토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 공동 창업자였죠. 조성우, 이분은 런드리고 세탁 서비스, 런드리고에서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어요. 민금채, 안타깝습니다. 지구인 컴퍼니 대체육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런 마피아가 비스무리하게 있다. 예. 근데 어느 누구 라인 만드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오히려 커뮤니티. 자, 회사를 세운다고 고객이 올까요?
회사를 세운다고 고객이 다오면 좋겠지만은 그렇진 않죠. 아무리 뛰어난 제품이라도 저절로 팔리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팔릴 것인가? 유통이죠. 유통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듭 제곱의 원칙, 단 하나의 유통 채널에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유통 채널, 지금 옴니 채널 얘기하긴 하지만 단 하나의 유통 채널 얘기하는 건 딴 게 아니라요. 여러 유통 채널에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그 유통 채널 하나라도 똑바로 해서 키워라 이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